자, 1번 문제 보면은 다음 등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에서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픽에는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은 우리가 보는 그 그림, 이미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비트맵. 벡터는 일단 그 선과 곡선을 가지고 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선과 곡선을 가지고 주로 이미지를 표시하고, 비트맵은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점과 점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해주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이 비트맵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JPG 이미지 있죠. JPG 이미지가 되겠고요. JPG, 뭐 PNG, 그 GIF 등등이 있겠고, 등등. 이런 것들은 점으로 이렇게 미세한 점으로 구성된 그 이미지 표시 방식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이죠.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맞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의 계단 현상과 같은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그 비트맵은 일단 그 점과 점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 점들이 이제 그 이미지를 확대하면 그 점들도 같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면서 너무 과하게 확대하면은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현상, 즉 모자이크 그림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죠. 그림을 세게 확대하면 그런 현상을 갖다가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트맵 장점이란다면 그 다양하고 사실적인 색을 가능해서 널리 쓰이고 있고, 단점이란다면은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를 과하게 늘리면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 깨져 보이니까 이미 점도 이제 같이 키워지면서 모자이크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바로 엘리어싱 현상이 되는 거죠. 2번은 그래서 뭐에 관한 설명이야? 벡터가 아니고 비트맵 방식. 3번은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하며 화면 표시 속도가 빠르다. 그죠? 3번도 역시 비트맵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비트맵을 다른 방식으로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해요. 레스터 방식. 4번은 많은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 점과 점을 갖다가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점을 갖다가 보통 화소 혹은 픽셀이라고도 하죠. 화소 또는 픽셀. 픽셀의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픽셀 수가 클수록 고해상도란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번 답은 1번. 이 비트맵 방식 대비해서 벡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장점은 늘려도 안 깨져요.
이미지 크기를 과하게 늘려도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은 비트맵에 비해서 색깔, 정교한 색깔의 컬러를 표시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겠죠.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 표현이 힘듦. 이런 단점이 있죠. 실수와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요 벡터 방식을 이용한 경우도 있죠. 아니면 해상도를 엄청 높게 막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좀 실수와 출력을 해도 안 깨지게 엘리어싱 현상이 안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안티 엘리어싱이란 그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어싱 효과를 엘리어싱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번 답은 1번이었고 2번을 볼게요. 2번은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VR이란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가상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능 등 관련 기술을 통틀어 말하는 거죠. 요즘 많이 사용하니까 가상현실 같은 거 이렇게 가상세계에 체험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해서 VR방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2번은 LBS란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실시간 TV와 생활정보 교육 등의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이거는 뭐냐면 VOD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VOD 같은 거. LBS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위치 기반 서비스. 여기 나와있죠. 로케이션 베이시드 서비스. 즉 위치 기반 서비스의 약자가 되겠죠. 이동통신망이나 GPS를 통해서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딱 토대로 해서 길찾기를 한다든가, 길을 모를 때 길 찾아가야죠. 길찾기.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가지고 어딘가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몰라. 그럴 때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죠. 길찾기를 통해서.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3번의)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이죠. 원격으로 이렇게.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요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거리두기 한 다음에 화면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요즘 들어서. 그 다음에 VOD란 중용 비디오 서비스로서 보고 싶은 영화나 스포츠 뉴스, 홈쇼핑 등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신 이제 과금이 될 수가 있죠. 컨텐츠에 따라서 이제 3주 이상 지난 것들은 이제 과금이 안 되는데 어제 방송한 내용인데 오늘 올라왔다. 그럼 보통 과금이 되죠. 1,000 얼마씩 과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본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해당 방송한 내용을 갖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2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죠. 3번. 자, 윈도우즈에서 아래 그림의 오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오류 검사는 뭘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로컬 디스크 C 같은 거, 디스크 드라이브의 그 오류를 검사해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탐색기 창에서, 보면 왼쪽에, 보면 로컬 디스크 C라고 있을 거예요. 로컬 디스크 C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을 들어갈 수가 있죠. 속성에 들어가셔서, 로컬 디스크 C 속성이라는 그 대화 상자가 나왔죠. 그래서 도구로 가는 거죠. 도구로 가면은 검사가 있죠. 도구의 검사로 들어가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오죠. C 드라이버에 지금 현재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를 딱 누르면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류 검사. 자, 오류 검사에 관한 내용인데, 자, 1번 보면은 폴더와 파일의 오류를 검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오류를 복구 가능하죠. 오류가 발견됐다면, 그 오류도 복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 영역인 그 흠집이 났다든가, 디스크에 흠집이 났다든가 해서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런 섹터를 갖다 불량 섹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흠집이 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불량 섹터라고 하죠. 한마디로 디스크가 깨진 거예요. 깨지면 그것 때문에 디스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디스크를 얼른 백업,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백업하고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디스크를 딴 걸로. 그리고 시스템 성능 상승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정기적으로. 근데 지금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오류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뭐야? 지금 내 PC 말고 다른 PC.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신영님 PC에 제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거기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갖다가 오류 검사를 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오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내 PC에 있는 하드에 대해서만 오류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PC에 있는 그 드라이브를 갖다가 내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오류 검사를 수행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3번 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윈도우즈 사용 시 메모리,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램 용량 부족 문제. 그럼 램은 뭐야, 램? 램은 뭐냐면 주기억 장치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하는 역할은 주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 있죠.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을 담당하는 공간이죠. 근데 이게 꽉 차면은 얘가 버벅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컴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안 끄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램의 용량이 꽉 찼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컴을 끄는 거예요. 껐다가 다시 키면은 램이 다시 싹 비워져요. 램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싹 비워지면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램의 용량이 꽉 차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컴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버벅대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는 클릭 자체가 안 돼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때 해결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뭐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종료한다. 일단 종료하면 되겠죠. 가장 메모리 많이 잡아먹고 있는 애들 갖다가 강제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윈도우즈의 내용들이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윈도우즈를 아예 끄는 거예요. 그냥 윈도우즈를 끄는 방법은
아예 컴을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우리 부팅할 때, 컴 킬 때 막 버벅댈 때가 있죠. 왜 버벅대냐면 자동 시작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을 킬 때 자동으로 컴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무래도 얘가 컴이 켜지는데도, 그러니까 부팅이 되는데도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메모리도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때도 이제 불필요한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창에서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적절히 설정한다.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 메인 메모리의 그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 일단 내 PC 바탕 화면에 보면은 내 PC라고 있죠. 내 PC. 내 PC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오는 메뉴에서 속성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시스템 등록 정보가 나오고요. 현재 깔려있는 윈도우 버전 나오고 시스템 사양 나오죠. 프로세서 인텔 셀러론 CPU 2.90GHz. 이거는 물론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설치된 메모리 용량, 총 용량은 4.00기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간은 3.88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모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용량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12기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머지 3.88 공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꽉 차면은 얘가 메모리 용량이 꽉 차면은 더 이상 속도가 느려지거나 더 이상 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 PC 안에 설치된 중앙 처리 장치 사양이라든가 메모리 사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 메모리 용량보다도 더 큰 용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 4.0기가라는 공간에 별도로 내가 공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확장해서. 그래서 메모리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모리가 바로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실제 4.0기가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좀 더 용량을 더 추가해서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상 메모리 말 그대로 가상으로 내가 얼마 정도를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무래도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속성창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절히 설정해주면 또 용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4번은 휴지통 파일은 삭제해봤자 이 메모리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컴퓨터에는 기억장치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CPU 내의 레지스터라는 고속의 기억 장소가 있고 또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램이 되겠죠. 보기에서 말하는 램 등이 되겠죠.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예를 들면은 하드디스크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기억 장치인 말 그대로 주된 기억을 담당하는 거고, 근데 단점은 그러니까 전원이 꺼지면 주기억 장치, 즉 램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모두 날아가요. 전원이 꺼지면서.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는
램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저장할 때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다 보면은 문서를 작성하셨다, 뭐 이미지를 편집했다, 그런 내용들이 뭐 저장이 돼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저장해야 되죠. 전원이 꺼진 족족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보조기억 장치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그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중 하드디스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휴지통. 휴지통이 되겠죠. 휴지통은 휴지통은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할당하여 사용하게 되는 거죠. 휴지통은 일부 공간을. 그래서 이제 그 휴지통에 있는 내용을 지워봤자 이 메모리에, 램에 하등 전혀 이렇게 영향 미치지 않죠. 그죠? 이거랑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휴지통과 램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휴지통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램에 있는 내용이 확보가 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종류가 다르니까. 물론 램의 아까 가상 메모리 설명드렸는데, 가상 메모리는 이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주기억 장치의 일부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이제 휴지통은 그런 가상 메모리와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휴지통과는 하등 상관이 없으시다 이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즈죠. 윈도우즈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뭐야?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지금 세무회계 그 프로그램이죠. 교육용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왼쪽 밑에 꺾인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여기 만약에 한컴오피스 3급 2010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우측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했어. 드래그한 다음에 그럼 바텀 화면에 연결 만들기라고 나오죠.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 대해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바텀 화면 등에다가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한 개당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도 생겼고 여기 보면 여기 시작 메뉴 안에 보면은 여기도 생겨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갖다가 여러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해당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콘을 갖다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부르는 거고요. 다른 말로 단축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단축 아이콘. 그래서 일단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실제로 이거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다 바탕 화면에다 등록해놨는데요. 실제 위치는 어디 있냐면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 곱하기 86 폴더 안에 HNC 안에 HWP80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실제 그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는 위치는 여기죠. 로컬 디스크 C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HNC 안에 HWP80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갖다 매번 이 위치로 찾아 들어가려면은 이 위치를 기억하기도 힘들 뿐더러 되게 불편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원본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즉 편리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여러분들 자리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화살표 있는 거 아무거나 찍고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여기 일반 탭에 보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속성에서 일반 탭에 보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확장자는 .lnk. 확장자라는 건 파일의 종류를 표시해 주는 거죠. 파일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로 된다 이거죠. .lnk. 그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여러 개의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5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